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학과 공학자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번 시간은 창의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창의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성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창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게 있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창의성의 정의가 되겠는데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 원론에서 6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정의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 창의성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핵심적으로 미국의 심리학자 길포드 박사에 의해서 정의된 것이 있는데, 창의성은 유연성, 독창성, 그리고 유창성, 독창성, 그다음에 정교성 등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 속에서 독창성을 발현시키는가, 그리고 정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이디어를 그냥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생각들로 정의를 내려서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되는 거죠. 일반인도 얼마든지 창의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길포드 박사 이후로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특정한 사람만 어떤 창의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길포드 박사 이후로 누구나 일반인도 창의적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교육과 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창의성 영어는 이제 영어 단어로 creativity라고 하는데, 그 성장하는 것이란 의원에서 라틴어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재구성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생각의 성장이 되고요, 지식의 성장,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기존의 지식들을 융합하고 재구성해서 새로운 지식을 성장시키고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한자 창의의 의원은 자신이 가진 생각을 파괴하고, 기존의 생각을 파괴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발상을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누누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고정관념을 탈피한다. 우리가 항시 보던 거, 그래서 항시 보고 그냥 그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해 버리고 하는 그런 생각의 관성을 파괴하는 것. 잠깐 멈춰서서 질문을 하고, 그 긍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창의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르셀 두상의 샘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화장실에 있는 남성 소변기를 뒤집어 놓게 되는 거죠. 뒤집어 놓아서 이게 소변기인데, 이 사람은 마르셀 두생은 이걸 샘이다, 여기에 물을 가둘 수 있는 샘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거죠. 창의성은 전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공학을 전공하면서 배우게 되면서 기존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탈피해 갈 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또 자세히 관찰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공학에서의 창의성은 창의실용이라는 용어로
볼 수 있는데 창의적인 발상과 방법을 통해서 실용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실용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이 창의적인 발상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발상과 방법은 하나의 방법론이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실용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속성이 있는데요. 자, 먼저는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없으면 해결도 없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된 문제를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이건 문제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라고 하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찾아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 점검들이 필요하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해주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도출한 아이디어는 참신성, 남이 생각하지 않은 것, 그리고 실용성,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죠. 그리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 실현하고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야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창의적인 발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 또 더불어서 이 목적 지향적이다. 문제 해결을 한다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지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런 창의적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점이다라는 것이죠. 창의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창의성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창의성이다. 근데 허황된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것으로 둔갑되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것,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목표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창의성은 주어진 조건과 현실을 무시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무시하고는 도출된 아이디어는 실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이긴 한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아이디어로 사장돼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들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창의성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저하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저하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창의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인데 첫째는 문제인식 능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점검하는 능력, 아까 얘기했던 참신성, 실용성 이런 것들을 내포해야 된다. 또 창의적인 발상 도구로 활용해야 되고 목적을 지향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다다르는 것이 창의성이 되겠습니다.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은 실용적인 결과를 연결하는 창의성. 누누이 지금 동일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실용적인 결과,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공학자의 주된 고민은 왜, 무엇, 어떻게,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 외에는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고요. 무엇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원인이죠, 원인. 그리고 어떻게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핵심 인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전문 지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데까지 다다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진력과 인내심, 또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공학자가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이 있는데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창의성의 속성과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이렇게 한번 매치를 시켜본 겁니다. 문제인식, 새로운 문제를 남들보다 빨리 발견하고 창안하는 능력. 그래서 남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남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고 창안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문제 정의, 인식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문제 점검, 정의된 문제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 주어진 제한 조건에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거, 그 다음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개념적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 실현, 상세 설계를 통하여 개념적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 창의적 발상 도구, 문제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발상 도구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목적 지향,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과 몰입 능력,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학자로서 여러분 각자의 학과에서 공학자 역할을, 이제 공학자로서 학문을 배우는데, 여기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 또 이것들 실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전공, 그리고 그 전공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많은 교양 수업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창의적인 공학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각 과목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체인처럼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체인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각 과목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창의적인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잘 따라가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것들을 전공 수업 또 교양 수업을 채워나가는,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배웠 것을 정리를 하면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배웠던 것,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창의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고 서로 토의해볼 조언 안에서 이런 창의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속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주요 속성과 관련하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